사진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실제로 이제 현상과 인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이 시작된 그런 원리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된 그 광학 장치의 빛이 다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는 뭐예요? 필름의 빛이 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찍으려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말 사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빛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렌즈 안에는 셔터와 조리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셔터와 조리개에 의해서 얼마큼 잘 조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어떠한 만큼의 빛이 또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왔을 때 또 얼마큼 필름의 빛을 적절하게 노출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노출된 필름을 어떻게 또 현상하고 또 어떻게 인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선명한 상의 필름 그 사진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현상과 또 인화, 실제로 어떻게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종이에 또는 이렇게 인화지에 나오는가, 이제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또 필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빛, 조명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하고 구도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죠? 실제로 촬영한 그 필름에 맺힌 상을 현상하고 인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진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요. 자, 감광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필름 자체가 우리 감광재료죠. 자, 감광재료인데, 감광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에 대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사진은 빛에 어떠한 뭐예요? 반응하는 그러한 필름이 상을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광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우리 대표적인 것은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에 이미 벌써 필름의 특징, 흑백 필름과 그 다음에 컬러 필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필름 베이스에 뭐가 발라져 있다? 할로겐 하은, 감각물질. 그죠? 할로겐 하은. 그래서 할로겐 하은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브롬 하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발라져 있죠. 할로겐 하은이 발라져 있다. 그래서 할로겐 하은의 종류들을 쭉 우리가 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 감각물질 필름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 나왔었던 게 뭐 특징이 감강도 그랬죠. 감강도 말 그대로 빛에 대해서 얼마큼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주 우리 성격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민감한 성격, 예민한 성격이 있고 또 무딘 성격이 있는 것처럼 빛에 대해서 이 필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거, 또 민감하게 하지 않는 거. 이거에 따라서 감도에 따라서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그래요. 이걸 우리 감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빛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감도를 우린 감강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감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ISO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등급 체계는 보면 저감도는요. ISO 50 정도 이하의 필름들을 우리는 ISO 50 이하를 저감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ISO 100에서 200 정도의 감도를 갖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감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00 이상의 그 필름의 감도를 우리는 고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높아지면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촬영하는 환경 자체가 빛이 많이 없다 그랬을 때 어때요? 감도가 높은 필름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또 빛이 많다 그러면 감도가 좀 낮은 필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감도 자체 필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환경의 조명이라든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이런 렌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필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강강도를 조절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명한 상 또는 우리가 원하는 상의 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색성이니 이런 거, 색에 대해서 어떻게 감 느끼느냐, 뭐 그런 건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포구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안개처럼 흐려지는 현상이죠. 우리 그 전에도 포구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력,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피사체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느냐, 우리 뭐 모니터로 얘기하면 해상도라고 얘기하겠죠. 얼마큼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입상성이니 뭐 관용도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콘트라스트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콘트라스트는요 쉽게 얘기해서 피사체의 밝고 어두움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콘트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에 따라서도 연조, 중간조, 경조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콘트라스트라는 말 자체가 뭐다?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할레이션. 자, 우리 할레이션 방지층 필름 얘기했을 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이레디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레디에이션은 뭐냐? 자, 필름 유제층 안에 빛이 들어와서 유제층 안에서 반사 또는 굴절하여서 화상의 선명도를 어떻게 낮추는 현상을 이레디에이션. 자, 투과해서 넘어간 색을 받아내는 걸 뭐라 그래요? 할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레디에이션은 뭐다? 필름 유제층 안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것이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할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뭐에 대한 그 촬영 조건과 그 다음에 부속 기기 그리고 감강 재료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현상과 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현상과 인화 이 부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대충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서 촬영을 하면 이제 포토샵 같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하고 실제 바로 출력을 해내고 고화질로 출력을 해놓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얻지만 과거에는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사진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현상이 되고 인화가 되고 또 현상이 무엇이고 인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렌즈, 자, 뒤에 필름이 있잖아요. 촬영을 하게 되면 요 필름에 빛이 닿는 순간에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피사체가 요 안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그 상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감각물질 안에 다양한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상이 맺히게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잠상 그래요. 그래서 잠상에 관련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필름에 최초의 상이 맺히지만 보여지는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필름 자체 우리 롤 필름 같은 거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롤 필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필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감겨 있어서 이 필름 여기도 또 빛이 안 들어가게 딱 잘 마감이 돼 있죠?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갔었어요? 사진관에 갔었죠?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현상해 주세요 라고 맡기면 나중에 찾으러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비닐루 안에 그 반대로 된 필름 그 상들이 쫙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봉지 안에다가 사진을 여러 장 내가 찾고 있는 만큼 뽑아서 인화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근데 요거 보시면 어때요? 상이 다 역상으로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인화가 되고 사진이 되어 나오느냐. 자,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이죠. 그죠? 예, 지금도 요 방식대로 현상하고 인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뭐 경찰관들이 막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현상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을 어디 어떤 그 현상에게 놓으면은 쫙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과 인화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저게 내가 그때 배웠던 그 장면이구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먼저 카메라를 이제 필름을 이제 맡기게 되면 여전히 그 필름에는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죠. 할로겐 하은이 발라져 있고 잠상이 맺혀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어때요? 빛을 또 만약에 그 노광이 되면 완전히 다 산화돼 버리죠. 그래서 상이 없어집니다.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빛이 닿으면 닿을수록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현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필름에 보이지 않는 상이 나타나게 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필름에 나와 있는 상이 보이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는 현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하고 나면 자, 인화라는 과정을 또 거쳐서 우리가 사진을 얻는데 인화라는 게 뭐냐? 인화지가 있어요. 뭐냐? 종이에 감각 물질이 똑같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위에다 놓고 빛을 쐬어서 그 필름이 어때요?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된 빛이 사진에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잠상 똑같아요. 그래서 현상하는 과정과 인화하는 과정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액도 현상액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보이지 않는 잠상의 필름을 보여지게 만드는 걸 현상이라고 하고요.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뭐예요? 인화지에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상을 맺히게 해서 사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현상과 인화의 과정, 그리고 현상 과정에서 있는 각각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용액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잠상이라는 게 뭐예요? 필름에 처음에 빛이 닿으면 상이 맺히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잠상이라고 하고 필름에 맺힌 상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이라고 하고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다시 감각물질인 인화지에 감각물질이 발라진 인화지에다가 빛을 쬐서 상을 맺히게 해서 그것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현상과 인화는 그냥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그렇다면 우리 현상의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필름이 빛이 닿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떠한 곳에서 현상을 해야 될까요? 빛이 없는 곳.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암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을 뽑아요. 자, 쭉 하고 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하고서 내 필름에 잘 찍혔는지 봐야지. 그래서 쭉 빼버리면 그 상 다 없어지겠죠. 물론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하고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참 편해진 세상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현상해보고 인화해봐야 사진이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그 고화질의 사진을 바로바로 찍고 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실에서 필름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보시면 교재도 이제 80페이지에 보면 릴이라는 게 있어요. 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름을 요 사이에다 껴가지고 감습니다. 그럼 이 안에 막 감기겠죠? 그래서 필름을 다 릴에다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상 탱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나에 뭐예요? 물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집어넣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그 물통처럼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물론 이제 형태는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다가 처음에 뭘 집어넣는 거냐? 그러면 현상액이라는 걸 넣습니다. 뭘 집어넣어요? 현상액. 첫 번째. 뭘 집어넣는다? 현상액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현상액은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회사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름 회사들이 뭐 코닥 필름도 있었고요. 그죠? 후지 필름도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마다 자기들의 전용 그 현상액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Q, PQ, 현상액, 이렇게, 일단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현상 주약, 현상액입니다. 그래서 현상 주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을 위한 뭐가 있습니까? 보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주약은 MQ와 PQ 이런 식의 주약이 있는데 MQ는 메톨을 얘기하고요. Q는 하이드로키논입니다. 자, PQ는 마찬가지. 이건 페니돈이고 이거는 하이드로키논이라서 MQ, PQ 이렇게 서로 섞어서 제작을 해요. 그래서 메톨 같은 경우는요, 그 필름의 감도와 톤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하고요. 하이드로키논은 농도와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메톨은 흑화 진행이 빠르며 섀도우에 대한 현상 능력이 좋다. 그래서 연조 현상 이런데 이건 필로의 감도와 톤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하이드로키논은 온도에 가장 민감한 약품으로서 흑화가 진행이 느리다. 경조 현상 그랬는데 이것은 농도와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톨과 하이드로키논, 그다음 페니돈. 자, 이 페니돈과 하이드로키논 요걸 같이 또 섞어서 사용하는데 단독으로 페니돈을 사용하게 되는 이 현상 능력이 떨어지지만 하이드로키논과 함께 쓰면 현상 능력이 아주 커지고요. 그다음 포그라든가, 그러니까 포그는 뭐냐면 이게 흐려지는 거죠. 그다음 입상성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 주약,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메톨과 하이드로키논, 그 다음에 페니돈과 하이드로키논, 요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약이 있는데 보조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 촉진제라는 게 있죠. 상황에 따라서 현상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붕사, 탄산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요 세 가지가 바로 보조약의 현상 촉진제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붕사, 탄산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에 보항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잘못됐어요. 책에 보면은 억제제하고 산화방지제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보항제가 산화방지제입니다. 산화라는 게 뭐예요? 공기와 뭐 하는 거죠? 만나게 되면, 현상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방지제 또는 보항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항제로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아항산 나트륨입니다. 뭐라고요? 아항산 나트륨. 이거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 티오항산 나트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 하이포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항산 나트륨이 바로 산화방지제다. 그 다음에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제. 자, 억제제. 자, 억제제는요, 기본적으로 뭘 많이 사용하느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포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브롬화 칼륨입니다. 뭐라고요? 브롬화 칼륨을 억제제로 많이.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현상액이 뭐냐? 현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상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현상 탱크에다 현상액 MQ나 PQ를 넣고 자, 흔들어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흔드는 걸 교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현상액들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계도 필요한데 가장 적절한 온도는 20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교반을 할 때도 너무 많이 교반을 하게 되면은 또 이 안에 그 현상 자체가 또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너무 적게 되면 또 그거의 차이에 의해서 선명한 우리가 좋은 현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초간 연속 교반을 하고 그 후 매 30초마다 5초씩 교반을 실시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반은 흔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온도랑 교반 흔들어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필름에서 상이 없었죠. 안 보이죠? 근데 현상액에서 흔들게 되면 그 필름에서 어떻게 해요? 상이 쫙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현상 액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필름으로 상이 없었던 부분에서 필름에서 상이 쫙 하고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뚜껑을 탁탁탁탁 열어서 현상액을 마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상당히 몸에 좋지 않아요. 그것을 물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현상액을 넣어서 현상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하느냐? 정지라는 걸 합니다. 뭐라고요? 정지. 현상을 하려면 현상액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죠. 정지하려면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정지액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지액을 넣고 이건 현상액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정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소주도 이렇게 마시고 나서 머리에 축축축 뿌리면 몇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현상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이 아무리 끝나도 어때요?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현상하지 말아라. 뭐예요? 정지해라. 이걸 다른 말로는 또 표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남아있는 현상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게끔 닦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빙초산에다가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액은 보통 빙초산을 어느 정도 15대 물을 얼마? 한 1000 정도의 비율을 섞어서 만든 정지액을 통해서 정지를 합니다. 물론 그냥 물 가지고도 씻겨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정지를 나고 나서는 또 뭘 하냐? 이제 정착이라는 걸 합니다. 정착이 뭘까요? 말 그대로 정착시키는 거예요. 자, 정착시키려면 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정착액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뭐냐? 감각물질인 할로겐하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필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했지만 여전히 필름에는 감각물질인 할로겐하은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 빛에 노출되면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게요? 구멍이 뽕뽕뽕 나거나 또는 흐려지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할로겐하은 자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상을 정착시키는 그것을 하는 과정이 바로 정착액입니다. 요거에 사용되는 정착액이 뭐냐? 주성분이 티오황산 나트륨이라고 해요. 자, 정착액으로 뭘 사용한다? 티오황산 나트륨. 이 정착이라는 게 뭐라고요? 남아있는 할로겐 하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의 대표적인 게 티오황산 나트륨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도 하느냐? 그러면 하이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까 하이포 얘기할 때 아황산 아항산 나트륨 얘기했었죠? 잘못 얘기했다. 아항산 나트륨 있었죠. 그죠? 그거와 티오황산 나트륨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티오황산 나트륨은 초기에는요, 치아황산 나트륨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티오황산 나트륨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하이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불필요한 할로겐 하은들을 녹이거나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정착시킨다. 그래서 정착액의 종류를 쭉 보게 되면 산성 정착액, 자, 산성 정착액, 그 다음에 산성 경막 정착액, 그 다음에 신속 정착액. 요 세 가지 요것도 있는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산성 정착액이라는 것은 산성일 때 자, 교재 나오죠. 사용 시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산성 정착액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시간과 그래서 타이머도 현상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현상액 자체가 산성일 때 알카리성이 현상액에서 진행되던 화상을 정지시킬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좋은 정착액. 이걸 산성 정착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산석 경막 정착에 이거 하이포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이포 뭐예요 이거? 티오항산 나트륨 또는 아항산 나트륨이라고 얘기도 해요. 같이 이야기 됩니다. 이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황산 나트륨과 그 다음 산성 경막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막제기 왜 딱딱하다 막이 딱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현상과 정지 이걸 하다 보면 어쨌든 용액의 액체에서 필름 자체가 계속 현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필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연해지거나 불어버려요. 그래서 요 다음에 하는 수세 과정에서 필름이 어떻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름 자체를 경막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름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산성 경막 전책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성 경막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산성 경막제라는 게. 그 다음 신속 정착액이라는 것은 빨리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이포 대신해서 뭘 쓰기도 합니까? 아황산, 암모늄이라는 것도 사용하기도 한다. 신속, 기본적인 티오 항산 나트륨보다 더 빠르게 뭐 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신속 정착액인 뭘? 아황산, 암모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 세 가지만 하게 되면 필름에 있는 상이 이제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망가지지 않죠. 딱 그 상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한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필름에는 이미 다양한 이러한 뭐 빙초산 이런 것들, 현상액 사용 이런 것들이 아황산 나트륨 이런 게 사람 인체 어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세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수세합니다. 수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 얼굴 닦으면 세수라고 하잖아요. 예, 수세합니다. 자, 수세를 통해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흐르는 물에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세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정착액에 있었죠. 그 베이스에 있던 그 유해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닦여 나가겠죠. 그래서 수세할 때도 수세 촉진자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좀 해야 돼요. 왜? 필름 자체가 부러져 있거나 부풀어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경막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세 촉진제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물로 닦아내는 식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건조를 하면 되겠죠. 바로 이게 현상의 과정입니다. 아셨나요? 자, 컬러 필름도 동일합니다. 자, 촬영된 필름을 암실에서 뽑아서 릴에 감아서 현상 탱크에 놓고 그 현상 탱크 안에다 현상액을 넣어서 교반을 합니다. 이 온도, 정착액부터 다 온도는 대충 20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교반은 한 30초 정도를 흔들어준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현상되어지는 것은 필름에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현상액을 버리더라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한다? 정지액을 넣어서 이제 그만 현상해라고 정지를 하죠. 빙초산과 물을 섞어 만들고요. 표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버리고 나서 다시 정착액을 넣는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필름에 남아있는 할로겐화학, 감각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로 닦아낸 다음에 건조하는 것까지. 자, 요 과정 시험에 문제 잘 나오고요. 현상액, 정지액, 정착액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필름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럼 그 필름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인화의 과정을 겪으면 우리가 과거에 사진을 얻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현상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이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어떻게 인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드디어 인쇄 사진기법의 마지막 시간이겠죠. 여러분들 좀 재미없죠, 그죠? 인쇄 사진기법 파트가.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